C 프로그램의 입문 챕터 2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6, 17 버전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판 받아서 학생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기능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한동안은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프로그램 설치한 이후에 요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해서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로 사용자 요구사항과 구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뭘 만들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설계,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했으면 결정하는 단계, 사용자 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구현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자하고 프로그래머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지, 어떻게 구현해서 화면에 표시해 줄 건지, 또 출력해 줄 건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할 건지 등의 사항도 같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현이라고 그러면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구현 과정이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작업하는 또는 만드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작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모니터를 열어놓고 여기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즉 구현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보다 등치가 있거나 아니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고자 한다 그러면 앞단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해서 프로그램 작업, 구현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스팅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도출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구현 과정의 문제점도 이 과정에서 모두 밝혀지는 거죠. 구현 과정에서 만든 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에 잘 수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유지 보수, 사용자의 추가적인 요구와 사용상의 오류 등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테스팅과 구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안정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잘 수용이 됐다 싶을 때 제시하는 것이고, 또 제시된 이후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발견된 문제라든지 사용성이 미비한 거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유지 보수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팅, 구현이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프로그램이 전달이 됐으면 다시 유지 보수, 구현 테스팅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과 유지 보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구현 단계로 계속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과정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또 사용자가 구현 과정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통합 개발한 거 ID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되는 내용이거든요. 프로그래머는 이제 통합 개발한 거 ID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작성된 코드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문법적인 오류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없으면,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기계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링커를 이용해서 기계어로 변환시켜 줍니다. 기계어로 변환이 되게 되면 exe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 보내줘 할 때 보내는 파일이 바로 실행 파일, 확장자가 exe로 된 형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개발 과정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처리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모두 구성 처리가 되는 거죠. 즉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엑스큐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즉 결과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실행하는 과정까지, 즉 컴파일러 링커 과정은 그냥 빌드 또는 컴파일한 메뉴 하나 선택만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됩니다. 통합 개발은 그 내부에서 처리되는 거지 사용자가 단계별로 다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컴파일 링커를 다 구분해 줬는데 요즘 빌드라는 말, 또 솔루션 빌드라는 말로 해서 한 번에 모두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계. 아까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 요구 사항이었었고요. 사용자 요구 사항 다음으로 나온 게 설계였죠. 예.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알고리즘 개발. 그러니까 설계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보통 알고리즘 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조건으로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인 거죠. 이 과정에서 순서도나 슈도코드를 이용해서 문서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에서 머릿속으로만 프로그램이 작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접 코딩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즉 키보드를 앞에 놓기 전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키보드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타이핑을 해나가는 게 좋거든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언어와는 무관합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는 즉 어떤 언어를 쓴지는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만을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발표한 단계를 정리하는 거니까 그 단계가 논리적 모순 없게 단계별로 잘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순서도라든지 의사 코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계 과정, 보통 알고리즘을 구성을 한다. 알고리즘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구현 단계 보면 소스 코드, 구현이 소스 코드 작성이죠.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기술하는 과정을 코딩 또는 소스 코드 작성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기술한 것을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또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는 주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 개발 환경에 있는 에디터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작성이 될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유사한 프로그램 코드를 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작성 과정 중에 오류를 빨리 제거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쁘게 들여쓰기라든지 칼라리든지 이런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C입니다. C++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된 프로그램 파일은 나중에 .c라는 확장자를 갖도록 구성이 됩니다. 소스코드 작성 구현 단계에 해당합니다. 앞 단계에서 설명한 걸 좀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단계별로 설명했던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파일, 이게 과정 설명이라기보다는 용어 정리 비슷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컴파일을 번역한다는 소리죠. 소스 프로그램을, 즉 사용자가 텍스트 에디터로 작성한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컴파일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확장자가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컴파일 과정에서 수행되는 내용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에 문법적인 오류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은 아이디 상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라 메뉴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어셈블러로 바꾸고 나중에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 가능한 파일까지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 중에 앞단에서 작성한 코드의 문법적인 오류나 논리적 모순을 체크하는 과정이 바로 컴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컴파일 과정 중에, 즉 문법적인 오류나 논리적 모순이 발생이 되면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오류를 메시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걸 보통 컴파일 오류라고 하고요. 구분을 하면 문법 오류,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문법 표시가 되고 그 제시된 메시지를 보고 사용자는 잘못된 걸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림에 특별한 건 없고요. 저기 문적인 스텝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 오류를 그림 의미하는 바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만 쭉 적어가지고는, 즉 왼쪽 편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건 자연어죠.
자연어로 처리했을 때 자연어 이렇게 자연어로 처리했을 때는 컴퓨터는 알아먹을 수가 없죠. 아래와 같이 기계 정말 고급 언어로 표현하거나 어셈블러 기계어 등으로 표현했을 때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로 처리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한다 이 소리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도 오류가 발생이 됐네요. 이거는 즉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C 언어 문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또는 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이건 뒤로 가서 다시 링크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보통 링크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를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어셈블러 기계어로 바꿔주고요. 엄밀하게 이제 어셈블러로 바꿔주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듈 확장자가 obj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exe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링크라고 합니다. 링커 이런 일을 하는 걸 링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고 그러면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오죠. 예.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거기에 모든 내용, 즉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미리 정의해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저장을 해 놓고요. 그 이외의 것들만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이후에 링크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 즉 프로그래머가 매번 선언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모니터에다가 지금 헬로우라는 글씨를 띄우고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프로그래머는 헬로우라는 말, 즉 그걸 타이핑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거를 맨 위에 찍을 건지 아랫줄에 찍을 건지 아니면 두 번 찍을 건지 세 번 찍을 건지 이런 거를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모니터에 헬로우란 글씨를 찍기 위해서는 컴퓨터 본체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니터 어디로 보내고 모니터에서는 그 글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점, 즉 보통 폰트, 글씨는 이렇게 폰트라서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디에 있는 어느 점을 몇 개 켜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술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잖아요. 말은 되지만 하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미리 정리해서 담아 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입출력 기능 또는 파일 입출력, 파일 처리하는 기능, 또 수학에서 쓰는 기타 복잡한 함수들 이런 게 이미 여기 들어 있거든요. 불렀으면 된다는 거죠. 링크는 기계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걸 만드는 걸 링커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처리되는 내용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연결을 시킨다가 가장 큰 작업입니다. 뒤에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링커 과정을 사용되는 데이터 기준, 데이터 파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걸 컴파일을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오브젝트 파일을 링크를 거치게 되면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모니터에 글씨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프로그래머가 다 기술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정의된 라이브러리를 불러다가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프로그래머는 그냥 표시될 내용만 정의하고 모니터로 나간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때 모니터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이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내용을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컴파일과 링크는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작업이라고 했죠. 단지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얘가 처리하고 있구나, 이 과정에서 이런 오류는 왜 발생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링크, 라이브러리는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과 디버깅. 실행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디버깅은 버그를 잡아내는 과정이죠. 실행과 디버깅, 실행을 시켜서 잘 돌면 문제가 없지만 그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디버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시간에,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실행 오류, 런타임 오류라고 합니다. 실행 시간 오류라고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갖다가 0으로 놔뒀는지, 0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좀 모순인데,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주어줬을 때 실행하면서 발생이 되는 거지, 물론 프로그램 과정에서 명확하게 0이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눠라 라고 수식을 적용했으면 바로 거기서 걸립니다. 그렇지만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나누는 값이 매수로 나눠야 되는 값이 계산 거치다 보니까 0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실행을 시켜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또
잘못된 메모리 주소, 뭐 초보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가진 않는데, 예, 그러니까 뭐 존재하지 않는 걸 자꾸 불러서 쓰고자 할 때도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컴파일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사용되는 기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 오류, 로지컬 에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법은 틀리지 않았으나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걸 고치는 과정이 디버깅이다 정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앞에서 디버깅이라는 거는 소스에 존재하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고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죠. 버그란 말, 버그는 벌레란 소리죠. 어. 네, 다음 페이지에서 이 디버깅의 유래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의 유래는 뭐 앞에서 1강인가에서 설명할 때 초기에 나왔던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뭐 2.5m에 50m랬나? 예,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1945년에 있던 마크 2 컴퓨터가 릴레이 장치, 그 이제 옛날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네요. 혹시 70년 전 초기 컴퓨터 같은 경우 등치가 워낙 컸거든요. 또 열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장치에 그렇다고 이제 냉각 장치가 아주 잘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창문을 열어놓고 쓰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기계, 그때 기계는 전자적인 장치라기보다는 거의 기계적인 장치에 가깝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기계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벌레가 들어와서 중간에 낀다든지 벌레가 죽어가서 뭐 합선이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아서 쭉 기계 문제 원인을 찾아봤더니 기계 장치 사이에 벌레가 꽂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벌레를 제거해라. 그래서 디버그, 벌레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디버그란 말이 탄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어떤 문제나 오류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작업하는 거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이 될까봐 한 이야기입니다. 디버깅, 디버깅 유래. 지금은 뭐 벌레가 들어와서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제거하는 걸 디버깅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거의 신경 쓰질 않거든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프로그램 배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회나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이 유지 보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는 거는 디버깅 후에도 버그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처음에 의도한 거랑 다르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또 사용자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서비스하는 걸 다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뭐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이 전체 개발비의 50%를 차지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개발 후 사후 유지 보수에 좋지 않은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짤 때 잘 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잘 짜도 사용자 요구가 변하면 그게 맞춰서 계속 수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유지 보수의 중요성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통합 개발 환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 앞에 처음에 얘기했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버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초보자는 어느 버전을 써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사용 중에 UI가 조금 화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한번 살펴봅시다. 통합 개발 환경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컴파일러, 그러니까 에디팅, 컴파일,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번역하고 그 다음 링크 시켜서 기계어를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실행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 발생된 오류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됩니다. 여기서 디버깅을 하는 그 프로그램 디버깅이라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행하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디버깅 버전이라고 해갖고 실행 파일을 만들기 전에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수행하면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도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디버깅, 엄밀하게는 이제 트레이싱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라인 트레이서, 라인 트레이싱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로 개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쓰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배우는 친구들은 이클립스라는 툴도 쓰죠. 그리고 뭐 DVC 불불 요즘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게 정식 제품입니다. 무료 제품이 없거든요. 학교에 설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학생판으로 쓰기도 하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직해 사용할 때는 꼭 정품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그밖에 이클립스나 조금 아까 얘기했던 비주 여기 지금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는 그냥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쉐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작권법에 걸리진 않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작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용을 쓸 때 이외에 또 개인적으로 집에 쓸 때 이외에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전인데 이거는 뭐 큰 의미 초보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뭐 학생판 쓰거나 초보자 입장이라 기초적인 기능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비주얼 스튜디오도 보면 크게 세 가지 버전을 구분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2014, 15, 16, 17 이렇게 나오는 것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에 갖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모든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무료 도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예, 예, 회원만 가입하면은 바로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밖에 뭐 프로페셔널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 정식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대부분 프로페셔널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무료 버전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버전은 뭐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다운받는 화면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 C 프로그램 입문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집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받아 쓰라는 거거든요. 2017도 여기 보니까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네요. 우리는 커뮤니티 버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깔라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 올드한 버전들 2010, 11, 2010 뭐 이런 거 있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C 기본적인 사항들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사이트 주소 있죠? www.visualstudio.com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운받는 화면이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서 아까 주소 이야기했었죠. visualstudio.com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창이 나오면서 예, 실행할 건지 저장할 건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얼마 안 되네요. 아마 인터넷이 연결돼 이건 인터넷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주소 잘 확인하고요. 비주얼 스토어 설치 화면에 들어왔는데 뭐 많네요 이것저것.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비주얼 C++을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비주얼 C++ 도구 집합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설치 쓰지도 않는 거 설치할 필요 없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뭐 파이썬 하면 여기 파이썬 개발 체크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요. 또는 나는 자바스크립트 하고 싶어. 그럼 여기 노드.js 체크해서 쓰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C를 선택하는 거 없습니다. C++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C는요. 그래서 여기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확인하고 오른쪽 밑에 체크 버튼 누르면 됩니다. C++만 체크했는데 약 5.14기가 정도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설치된 항목들 오른쪽에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으니까요. 네, 설치하고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설치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창이 나오고요. 설치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강의 자료다 보니까 설치 과정 하나하나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시간이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 정도 잡고 하면 됩니다. 전체를 다 깐다고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을 깔게 되면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로그인하라고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학생 회원 가입하고서 로그인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중에 로그인하고 바로 지나갑시다.
나중에 로그인하게 되면은 아마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정시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쓰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 밖에 넘어갔더니 환경 설정 창이 나오네요. 우리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일단 디폴트 값 그대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 체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클릭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시작해 놓고요. 여기서 있는 용어 두 가지만 정의하고 들어가죠. 몰라도 상관없는 건데 나오니까 의미하는 바는 좀 알고 들어갑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쓰다 보면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이런 말 나오거든요. 작업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보면 솔루션이란 말이 나오고 프로젝트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그냥 파일이죠. 그 속에 들어가는 파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장자 C로 된 거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스 파일들, 코드 파일들이 들어있거든요. C로 만들면 C, C++를 쓰면 C++, 붙어 있고요. 이렇게 CPP, 그리고 자바, C#, 뭐 비주얼 베이직 등 이런 식으로 확장자로 프로그램 언어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머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들의 모임 정도 생각하면 되죠. 하나의 실행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모인 게 솔루션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그 수출 화물 칠 때 직사각형 큰 철제 박스 있죠. 여기 다 담아놓는다 그런 의미로 컨테이너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프로젝트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은 조금만 풀어보면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솔루션. 프로젝트 솔루션. 이건 보다 큰 범위구나. 우리는 주로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할 겁니다. 하나씩 짤 거니까요.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솔루션은 큰 작업 무슨 일이다 큰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그거 세부 작업은 프로젝트라고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거는 뭐 C, CPP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왔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 UI는 지금같이 표시가 됐고요.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조금 틀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전에 썼던 기록이 있거나 사용자 환경에 따라 이 솔루션 탐색기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 아까 솔루션과 프로젝트 이야기했죠. 프로젝트 먼저 만들어보죠. 위에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메뉴의 맨 첫 번째가 파일이죠. 파일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건 여기 프로젝트 웹사이트 파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고 프로젝트란 말을 아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어떤 걸 만들 때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 파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끌어다가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프로젝트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딱 클릭해 봅시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 설치한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고 있으면 아주 바람직한데 아마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본 다음에 꼭 깔아서 실행시켜서 거기서 직접 하나하나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학생용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실무에서 보다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눈으로 한번 넣고 바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쓰는 기능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해서 직접 쓰면서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밑에 프로젝트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거 만들 거냐 우리는 비주얼 CPP 들어가서 윈도우 데스크톱 선택할 겁니다. 윈도우 데스크톱은 이 내용도 뭐가 쭉 나누어지는데 일단 윈도우 환경에 이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으로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를 선택해서 하는 걸로 여기 설명은 놓았습니다. 이거 아니고 그냥 윈도우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초보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 새까만 창 있죠. CMD라고 치고 실행창에서 엔터 치면 나타나는 커맨드 창, 도스 창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값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걸 보통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선택해도 된다는 소리, 위에 거 선택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모르니까 마법사를 한번 가보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뭐 선택하는 옵션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톱 선택하고 오른쪽에 제시된 항목 중에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 선택한 다음에 밑에 와서 헬로우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할 겁니다. 헬로우. 그러면 밑에 솔루션 이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오른쪽 밑에 솔루션용 디렉토리 만들 거냐, 이건 뭐냐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위치 나왔죠. 여기에 헬로우란 폴더를 만들고 그 속에 지금 솔루션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속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프로젝트란 폴더 밑에 또 다른 파일 폴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뭐 이런 항목들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서 쭉 한번 살펴봅시다.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줍시다. 프로젝트 생성하기, 아까 항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 눌렀죠. 그리고 넘으면 우리 아까 데스크톱 마법사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데스크톱 프로젝트라는 요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 종류 콘솔 응용 프로그램, 콘솔은 새까만 창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은 콘솔 창을 본 적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보고 싶으면은 지금 윈도우 키에다가 알파벳 R 눌러서 실행창이 나오면 거기다 CMD라고 집어넣고 엔터 치면 새까만 창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프롬프트 이렇게 나오고 패스워드 경로 나오죠. 거기다 DI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삽입은 시켜놓지 않았지만 DIR이라고 치면은 파일 목록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직접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명령을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콘솔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윈도우가 나오면서 거의 쓰질 않죠. 예,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을 보면 요것 때문에 좀 들어온 건데 빔 프로젝트 체크해 주어야 됩니다. 빔 프로젝트 우리 초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맨바닥에서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여기서 만일 미리 컴파일된 헤더라 이런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라이브러리들이 삽입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꼭 빔 프로젝트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해야 되고 빔 프로젝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줍시다. 아까랑 틀리게 오른쪽 솔루션 탐색기에 보게 되면 헬로우라고 나오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달려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만들어야 되죠? 예, 지금 이제 무슨 작업을 한다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크게 봐선 솔루션이고 작게 봐선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속에 솔루션 속에 프로젝트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직접 짜볼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예, 리소스 파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창이 팝업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추가 요거 그럼 여기 새 항목이라 메뉴가 또 나오면서 새 항목이 나옵니다. 요 새 항목 눌러주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는 학생용으로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현업에서 개발하는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메뉴도 기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나온 이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해 볼 거냐? 않습니다. 한 학기로 이걸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 가르치기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들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기 바랍니다. 네, 새 항목 클릭 꼭 해주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는 거 봅시다. 네, 거기서 새 항목 추가했더니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새 항목 추가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주얼 C++ 중에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 네, CPP, C++ 파일 확장된 CPP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요거 선택을 해줘야 돼. 밑에 헤더 파일하고 나오는데 이게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지금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도록 하죠. 메뉴에 C++ 파일 선택하고 밑에 와서 이름 넣어줍시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C++ 학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지금 C 프로그램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C 프로그램 파일 입력할 때 꼭 확장자명 .c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는 C++ 기준이 아니라 C 기준으로 작성된 거구나로 컴파일러가 받아들입니다. 확장자 쓰는 이유 알죠? 이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를 적지 않게 되면 무조건 CPP가 자동으로 붙게 되고 그러면 C++ 기준으로 컴파일이 수행이 됩니다. 만약 다른 걸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시간 되면 한번 여기다 뭐 C를 세게 CCC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컴퓨터가 고장나진 않으니까요. 예. hello.c라고 파일을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 해서 아까 왜 추가죠? 확인이 아니고요. 아까 항목 추가 메뉴 선택했었죠. 꼼꼼하게 또
추가할 땐 추가, 입력할 땐 확인 구분해서 해주고 있네요. 예, 추가 버튼 눌러줍시다. 예, 그럼 화면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지금 C 파일 이름 집어넣어주고 추가 버튼을 누른 경우거든요. 우리 무슨 작업했는지 잘 기억해 봅시다. 프로젝트 만들기 했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고요. 거기 들어가서 뭐 콘솔용용 프로그램 선택을 했죠. 마법사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라고 이름을 줬죠. 솔루션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이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항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소스 파일, 리소스나 소스 파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항목 추가하기 했었죠. 아, 물론 처음에는 이 항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건 사용자가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 프로그램 이름에 hello.c 하고 입력된 게 여기 hello.c 표시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빈 창이 나타나죠. 그 빈 창에다가 지금 여기 제시된 거와 같이 샵 include stdio.h 집어넣고 밑에 int main void 또 printf return 이런 식으로 한번 타이핑을 해봅시다. C 프로그램은 띄어쓰기 잘 해야 됩니다. 스페이스가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상관없고요.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꼭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여기 잠깐 떨어지는 요 빈칸, 여기 int main 요거 중요합니다. int main 띄어써야 됩니다. 이런 띄어쓰기가 가끔 애매하게 먹기도 하는데 맨 첫 줄에 샵 인크루드에 부등호하고 스튜디오와 stdio.h 있는데 여기 부등호 앞에 빈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건 부등호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와 반면에 요 아래쪽 세 번째 줄에 있는 int main에 int 다음에 main에 요 가운데에는 띄어쓰기 있는 겁니다. 요거 띄어쓰기 들어간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한 칸 이상 하나 둘 셋 넷 10칸 20칸 줄 바꾸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 칸 이상 공백이 있어서 int라는 말과 main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동작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요 뒷부분에 여기 세미콜론 있어요. 여기도 세미콜론 있고요. 요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일단 본 그대로 타이핑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표는 쌍따옴표입니다. 쌍따옴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네요. int main의 괄호가 보이드는 이렇게 일반 중괄호라고 하나 이걸 씁니다. 그리고 4번하고 7번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대괄호라고 하죠. 수업 중에는 제가 물결괄호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여기 부등호는 꺾은 가로 또는 부등호라고 얘기할 거고요. 요 중괄호는 이렇게 쓸 거고요. 아, 요건 부등호라고 할 거고요. 요거는 꺾은 가로라고 얘기할 겁니다. 꺾은 가로, 괄호, 꺾은 가로, 요거 괄호, 꺾은 괄호, 요거 물결 괄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 좀 틀리니까 직관적으로 생긴 모양으로 저는 작성한 코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요거 띄어쓴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띄어쓰는 게 좋죠.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트 다음에 메인 꼭 띄어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죠.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여기 쌍따옴표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턴 다음에 0인데 요거 꼭 띄어써야 됩니다. 붙어버리면 리턴 0번이 붙어버리는 거죠. 띄어쓰기 조심해야 될 것들 얘는 웬만하면 다 띄어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에 맞춤할 수 있고요. 요 앞부분에 프린트 F 리턴 앞에 들어간 걸 보통 들여쓰기 인덴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띄어쓴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띄어쓰므로써 어떤 종속 관계를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드를 작성해 봐서 알겠지만 그 통합 개발 환경의 에디터는 이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내가 물결 가로치고 엔터를 딱 친 순간에 자동으로 탭키 알죠? 키보드 왼쪽 위에 TAB 해갖고 화살표 그 끝까지 간다. 이거와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삽입을 합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코드를 좀 명확히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작성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틀리기 쉬운 문자들 띄어쓰기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코드가 다 작성이 됐으면 컴파일하고 링크 시켜봐야 되죠. 컴파일하고 링크. 그래서 빌드, 컴파일 링크란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드라는 말이 있네. 빌드 들어도 솔루션 빌드. 여기도 컴파일한 말 없네. 어차피
어차피 기계가 처리하는 거죠. 아니, 프로그램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굳이 사용자가 컴파일 누르고 빌드 누르고 귀찮으니까. 어차피 연속된 작업이고 사용자가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란 이름으로 컴파일과 링크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빌드라는 거 선택을 하게 되면 솔루션이란 말로 하네. 프로젝트 컴파일이 아니네. 알고 있고요. 한 방에 다 해서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뭐하죠? 컴파일. 내가 작성한 코드에 문법적인 오류나 논리적 모순인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걸 기계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주죠. 그때 만들어준 파일은 뭐가 있죠? 컴파일 결과는 확장자 obj, 링크를 거치게 되면 확장자 exe가 만들어지죠.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복습이고요. 몰라도 상관은 없겠죠. 초보자는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알고 있으면 똑똑하고 좋죠.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또는 지금 무슨 작업이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과정이 아래쪽에 출력창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빌드 시작, 프로젝트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파일을 갖다가 무슨 처리한다. 여기 나오네. 여기 exe 파일 만들었다는 의미로 나오네요. 여기 이런 경로에 이런 실행 파일이 저장이 됐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네. 성공이네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 실패라고 표시가 되고 오류 표시창에 나타나겠죠. 지금 오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한 사람은 거의 다 오류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상적인 학생들이면은 여기서 한 90%가 다 오류가 나지요. 띄어쓰기 못하고 대소문자 구분 못하고 세미콜론 빼먹고 이게 0이에요 5예요 헷갈리고 보통 키보드에서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면 0입니다. 또는 폰트에 따라 점이 찍히기도 하고요. 동그랗게 나오면 이건 알파벳 O지요. 알파벳 대문자 이렇게 됐습니다. 리턴 쓸 때 많이 실수를 하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밑에가 쉼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똔똔인 거는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 이건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0 세미콜론 콜론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아마 그 밖에도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될 겁니다. 혹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원고지 같은 데 표시된 거 있죠. 그거에 맞춰서 잘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작성한 거에 빌드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는 거는 요 디버그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버깅 하는 거 아닌데? 네, 맞습니다. F5번 키 누르거나 아니면 메뉴 툴바상에 그 삼각형으로 된 거 있죠. 약간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한 45도, 90도 회전한 거. 그거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버튼 누르면 잠깐 새까만 창이 나타났다 바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메뉴 나왔죠. 디버그 창 누르게 되면 디버깅 시작은 F5번,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은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F5번 키를 누르라고 그랬죠. 즉 5번 키가 디버깅 시작이거든요. 컨트롤 F5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프로그램 수행이 되고 계속하면 아무 키나 누르서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면 여기에서 실행 다음에 기다려줍니다. 사용자 입력을. 이러지 결과를 보죠. F5번 누르면 실행 가능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F5번, 컨트롤 F5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로 쓰는 건 F5번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컨트롤 F5번만 무조건 쓰는 걸로 하거나 이거 쓰기 싫다. 컨트롤 키 F5번 손가락 2개 써야 되잖아요. 2개. 아니네. 그렇죠. 또는 두 손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하나가 F5번을 쓰고 싶다 이러는 경우면 프로그램 맨 뒤에다가 별도로 몇 가지 명령을 쓰게 되면 멈춰서 기다리는 기능을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알도록 하고요. 빌드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는 디버그로 가서 메뉴 선택할 필요 없이 직접 컨트롤 F5번 키 누르면 아래 가서 새까만 창이 나오고 결과 헬로 월드가 표시가 됩니다. 아니면 디버그로 들어가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눌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가 나오면 프로그램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 메시지가 안 나오면 아직도 실행 중이라는 소리입니다. 실행 중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제시한 프로그램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까만 창이 나왔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이 메시지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그때는 또 빠져나가는 버튼을 또 사용을 해야겠죠. 일단 실행 결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걸 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도 했고 거기서 간단하게 첫 번째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컴파일 빌드 즉 컴파일 링커 빌드 시켜갖고 실행시켰고요. 실행 결과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설치였고, 그다음에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고 파일 항목 추가해서 C 프로그램 파일 만들고 그다음에 타이핑 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 했어요. 예, 중간 능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실행, 디버깅 등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들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예, 통합 개발한 게 ID라고 했죠. 중간 점검을 내가 불러니까 좀 이상하네.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하는 메뉴가 뭐였죠?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였죠. 아래 내용은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할 내용이 아니네요.